시흥시 의회에서 주최하고 시흥타임즈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여러분들 귀한 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고 통합적인, 체계적인, 다듬어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하신 시흥시의회 좌장을 맡으실 안선희 시의원님께서 과장을 계속 맡아주시고 개사와 내비 소개 등을 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시민 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자장 역할을 맡게 된 안선희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비 소개를 다 하려고 이렇게 제가 좀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어느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을 또 말씀을 드리자니 소중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 민주시민 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망인데 여기 오신 분 모두가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내비 소개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다 소중한 시흥의 민주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제자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YMCA 김진보 총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주권자 회의에 정혜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교수 조철민 교수님 발제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여기 우리 시흥시 의회 시의원 출신이자 광명시의 인권센터 센터장으로 계시는 이성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협의체가 이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윤정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발제하기 앞서 짧게 제가 기획사를 하자면 제가 지난 2016년 겨울 누구든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겨울에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이 강화문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강화문을 나갔고 그리고 그 강화문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들이 이끌어져서 지금 오늘의 민주정권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역시 시민이 조직화될 때 이끌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시민이다라는 생각에서 꼭 우리 시민이 그냥 열망으로만 나아갈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함께 조직화돼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총 4차례에 걸쳐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민주시민 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시간 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우리 발제자님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사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성공회대 조철민 교수님께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내용 같이 잘 고민해 보시고 이따가 토론회 하거나 질문회 할 때 그 시간 동안 우리 좋은 토론, 질문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조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구로구 천안동에 살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 혼자 외로운 인조하고 버리고서 나는 왜 9시에 자라고 엄마 아빠가 왜 없는데 텔레비를 보는 거에 대해서 저희 문제제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다 밥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아빠예요. 최근에 일단 2달 전에요. 늦둥이가 최근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토론을 끝나고 또 밤에 집에 가서 육아에 전선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관심 갖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던 사람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애호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도 방금 그 배치자들 따로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토론자들이 배치자들이 많아 끝나더라. 오지는 짧게 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라는 주제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논의가 사실 시작된 한 20여 년 정도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자는 논의 그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국회에서 이제 저런 법들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19대 국회에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이 총선인 걸 감안하면 이번 20대 국회에도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자 가끔 듣는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당이 하는 교육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가끔 받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 하다가 선생님 자유에 대한 교육이 자유한국당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을 하고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들이 아직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어떤 제도와 어려운 길을 걸어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오히려 활로가 뚫리기 시작한 것은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9개 정도가 지금 조례를 통과를 해놓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를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된 정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흐름을 보이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교육청들 역시도 이제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해서 저는 사실 20여 년 동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지켜보고 관여하면서 요즘처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잘 얘기하는 때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이야기하기 딱 좋은 때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민주시민교육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될까 저는 크게 5가지 정도의 화두를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어떤 제도적 틀에 담아야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따라가고 있기보다는 평생학습 그 조례 안에 민주시민교육의 조항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이건 이제 시흥시의 저는 특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민주시민교육이 잘 활성화되면 되는 것인데 평생교육의 그릇 안에 담았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해야 잘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를 모아가야 될 텐데 한 가지만 제가 높아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여러 지역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이런 들여다볼 기회를 갖고 있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 다녔는데 한 가지 되게 우려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은 평생 교육계에서 담당해야 된다 혹은 흔히 시민사라고 부르는 계에서 담당해야 된다 해서 이게 뭐 토론이 될 수는 있는데 가끔은 이제 비생산적인 알력이나 갈등으로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고 민주시민교육은 뭐 시민사회가 됐던 평생교육계가 됐던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전달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어서 생산적으로 잘 이렇게 논의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제 9살 난 우리 아이도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받게 될 텐데 우리 아이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을까를 나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했지 우리 아이가 어떤 시민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을까. 근데 이 생각을 이 논의를 우리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보시면 각국의 그 민주시민교육을 일찍이 발전시킨 나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민상 같은 겁니다. 각국에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비판적인 시민을 길러내겠다.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걸 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공화국 시민, 영국 같은 경우는 액티브 시티즌십이라고 해서 적극적 시민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빅 인게이지먼트, 시민적 관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사실 제가 가끔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강의나 토론을 하러 가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민주시민교육의 표준적인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민주시민교육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고 그 교사 선생님들도 민주시민교육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가져야 되고 시민들은 어떤 시민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합의된 어떤 시민의 상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라거나 잘못됐다라기보다 어쨌든 우리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시민상을 지향할지를 지금 토론을 합의를 시작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도 어떤 경우도 훌륭한 사람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시민상을 정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저마다 나라 그 국가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역사적 과정을 겪어내면서 때로 지지고 먹고 또 때로는 머리게임 했고 싸우기도 하면서 시민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과정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1, 2년 사이에 시민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토론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역시 시흥에서도 우리 시흥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떻게 다룰까의 문제인데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도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다루는 방식도 민주적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정책이 추진되고 또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 역시 민주적이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그것이 관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느낌보다는 민과 관이 협의해서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틀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필요한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뭐 답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보다 스웨덴의 그 폴크 빌트닝이라고 해서 뭐 대중교육이나 성인교육으로 번역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위원회 조직도를 보고 계시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저 위원회가 하는 일은 스웨덴 의회가 1년 동안 성인교육에 쓸 예산의 총액을 의결을 해서 내려보내면 그거를 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저 기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구가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협의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들의 협의체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평의회를 구성하고 또 평의회에서 우리 올해는 여기 이 교육에 집중해서 예산을 씁시다라는 걸 정하게 돼 있고 정부나 의회는 거기에 간섭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잘못 쓰는지 감독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논의를 해서 그걸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맞다라기보다 이 스웨덴의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거버넌스의 형태나 모델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다. 어쨌든 중요한 건 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민이 함께 기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시민교육센터나 기구를 만들고 어느 단체에 위탁 줄까 이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지원할까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중간기구에나 뭐 민주시민교육센터나 민주시민교육원이 생기면 어떤 상상을 하냐면 강의장을 매우 많이 갖춘 건물이 생겨나고 밤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고 그 기구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보다 앞서 했던 선진국에도 그렇고 원래 본원적으로 중간 지원 기구가 하는 일은 자기들이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시민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교육활동을 잘 하도록 북돋우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직접 하는 건 관내에 있는 다양한 어떤 평생학습 기관이나 단체들이 하는 거고, 그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교육활동을 더 잘하도록 지원도 해주고 북돋워주고 연결해주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기부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는 어떤 교육을 만들고 싶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책 보신 적 있나요? 이 책 표지를? 저 이제 그 니체나 이런 스피노자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책이 원전을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되게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책들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울해? 우울하면 니체를 한번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민주시민 교육하면 그 홍보물의 대상자에 보면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라고 표시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열려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부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은 굉장히 구체적인 시민들의 상황에 부응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내가 마을에서 뭔가 주민들과 도모해 보려고 할 때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민주시민 교육. 세상에 뭔가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민 교육. 그 모양이, 내용이 결이 달라질 텐데, 우리들은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 말씀에서 마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